시력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자연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시력이 떨어졌다는 게 사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토쇼 시간에는 너무나 특별하신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리뉴 서울안과의원의 김명준 원장님, 그리고 전 아산병원 안과 교수님이셨죠. 네, 우선 그동안 우리 비욘디 안과 멘토로 1년 반 정도 수고해 주신 우리 김명준 전 교수님, 우리 원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선생님 병원을 딱 들어갔더니 그 오른쪽에 네. 굉장히 멋진 이렇게 트로피가 5개가 쫙 있더라고요. 아, 네. 제가 미국 백내장 굴절 수술학회에서 상을 여러 번 받았었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굴절 수술을 하면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굴절 수술이 많이 들어서 익숙하게 아시는 시력 교정 수술이 바로 굴절 수술입니다. 라섹 예, 같은 것들. 네, 네. 이 학회에서 우리 김명준 원장님이 어떤 업적을 내셨는지 선생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학회가 있는데 단연 미국 학회가 굉장히 크고요. 미국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에서는 필름 페스티벌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근데 안과는 예전부터 수술을 할 때 현미경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술 장면들을 녹화를 해서 비디오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받은 상이 필름 페스티벌에서 받은 학술 비디오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받았던 거예요. 그 5개년도 연속으로 2011년부터 15년까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5년 연속 받은 예는 거의 찾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죠? 다들 멋지다고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자 앞에 기다리신 분부터 먼저 할게요. 백내장 치료도 중요하지만 안 걸리게끔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안 걸리는 생활수칙이 뭐가 있을까요? 그랬는데 사실 그냥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백내장이 많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하는 생활수칙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백내장에도. 선글라스? 예, 자외선이 안 좋고요. 햇빛 강한 데 갈 때는 챙겨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비타민, 뭐 C, E, 예. 파이토 케미칼. 네. 제 전공 하나 물어주셨는데.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담배, 흡연이 또 백내장에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안 끼는 데가 없고 혹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발병 안 하는 게 좋죠? 네네. 당뇨도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백내장 진행에 좀 위험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도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런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일까요? 중요하죠. 눈은 이제 백내장도 중요하지만 백내장은 사실 뭐 일생에 수술을 한 번은 받으셔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숙제처럼 받으셔야 되긴 하는데 사실 자외선에서 더 중요한 병은 황반변성이라는 병은 굉장히 난치병이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막아주시는 게 백내장 치료에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노인성 여러 가지 질환들, 황반변성을 포함한 그런 질환들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력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자연적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했는데 시력이 떨어졌다는 게 사실은 근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정 가능한 요인에 의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구 건조증이 심해졌다든지 눈 표면이 안 좋아졌을 때 시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다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질 수 있겠죠. 안구 건조증이 있어도 시력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지는군요. 네, 표면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굴절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근시가 심해졌을 경우, 주로 이제 성장기에 만 한 20세 이하에서 근시가 진행된 경우는 다시 좋아지지는 않죠. 그거는 눈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눈 길이가 길어지면은 근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게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선생님 그 20세 이전까지는 눈이 굉장히 잘 보였다가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 원인을 찾아보고 혹시 돌릴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네. 얼마 전 눈 검진에서 녹내장 의심으로 검진을 받았는데요. 녹내장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게 있을까요? 하셨는데
글쎄요. 녹내장도 사실은 뭐 노인성으로 어떻게 보면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항노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입증된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영양 전문가인데 이상하게 녹내장은 효과가 좋다는 영양제 검증된 게 없습니다. 갈수록 TV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눈 건강관리 팁이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난시가 심해서 2003년에 라식하고 시력이 슬슬 돌아와 안경을 껴야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재수술했지만 지금 수술하면 노안이 빨리 온다고 말리셨는데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이제 40대에 접어드셨고요. 일단 눈을 많이 쓰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뭐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이 먼 거리를 달리거나 뛰거나 그럼 다리가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도 많이 쓰면 눈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장시간 뭐 시청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은 가능한 피하셔야 되고요. 장시간 시청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눈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좀 마르지 않도록 좀 촉촉하게 인공 눈물이라든지 또 그런 안구건조증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안경을 껴야지 글자가 보인다는 거는 아마 멀리 있는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근시 정도가 심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노안에 대비해서 지금처럼 수술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내시는 것도 한 가지 노안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생활이 너무 불편하셔서 꼭 안경을 끼셔야 된다면은 노안을 고려한 재수술도 가능은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경우에 생각을 좀 해보면은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난시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실제로요? 네, 실제로요. 네. 알레르기가 있거나 그러면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눈은 가능한 비비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메케니컬한 자극이 실제로 난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네. 각막이 굉장히 얇거든요. 저기 배소미님께서 알레르기에 안구건조, 부비부비 이렇게. 뜨끔하셨대요. 어머나. 선생님 완전 알레르기에 안구건조에 부비부비는 선생님 족집게시네요. 역시 대가는 다르네요. 우리 김명준 선생님이 38살에 라섹 수술을 받으셨다면서요. 그죠? 저 그거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늦게 받으셨어요? 일단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교수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못 받은 것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 연수 중이었습니다. 미국 연수 중이었는데 날씨가 좋다 보니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서핑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경을 쓰고 또는 제 컨택트 렌즈는 사실은 잘 못 써요. 조금 이렇게 안구건조증이 좀 꽤 심한 편이어서 그래서 서핑을 사실 배워볼 욕심으로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 사실 정작 수술 이후에 서핑은 잘 뭐 한두 번 했나 뭐 잘 못하긴 했죠. 근데 하여튼 뭐 다른 쪽으로 빛을 보긴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예전에 학생 때 굉장히 스키를 좋아했었는데 스키? 스키 탈 때도 이제 뭐 안경 쓰고 고글 쓰고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스키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고글 쓰는 스포츠 저도 사이클도 타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편하죠. 그 홍 박사님께서 이제 수영도 안경 안 끼고 할 수 있고 좋지 않겠냐고 관심을 보이셨었는데 시력 교정 수술에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제 생활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활동적인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패턴이 바뀌었다 그럴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바꾼 수술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라식이나 라섹을 예전에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받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뭐 20대 안 받으면 뭐하러 받니?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선생님 의견에 동의해요. 저는 35살에 받았는데 저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질문 주셨는데 눈이 타들어갈 것처럼 아프다고 하셨고요. 안구건조증과 일자목으로 인해 오는 통증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셨는데 일단 눈이 타들어가는 건 영어로 버닝 센세이션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버닝 센세이션. 근데 일자목의 증상은 사실은 눈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목 주변의 통증, 그 다음에 두통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겠죠. 근데 두 가지가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측면에서는 모니터를 약간 낮추는 게 낫고요.
네. 네네. 약간 높은 모니터보다는 약간 낮추는 모니터가 눈꺼풀이 내려오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식물에서 모니터를 낮춰야 되는데 그 경우는 목에는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는 모니터를 조금 올려서 높이라고 쓰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눈에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중간 정도로 해서 네. 고개를 똑바로 이렇게 들고요. 아, 네. 눈을 내리까면서 건방진 모습으로. 네.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을 즉석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정형외과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안과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네. 해서 건방지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인공 눈물로 증상이 완화되는지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증상이 심하다고 그러면 요즘은 인공 눈물 외에도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눈물 분비 생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약이에요? 안약입니다. 눈 주변에 염증을 좀 가라앉혀줘서 눈 표면에 염증을 가라앉혀줘서 눈물 생성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약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아닌데? 스테로이드 아니고요. 사이클로스포린 안약이에요. 아 그래요? 네,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네, 뭐 5년 10년 써도 돼요? 예, 뭐 5년 10년 써도 안전한 걸로 돼 있어요. 워낙 농도가 낮거든요. 눈 표면에만 작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인공 눈물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눈물 네. 생성하는 것과 네. 그 사이클로스포린처럼 염증을 줄이는 걸 같이 쓰면 되네요. 네네. 그런 걸 이제 선택적으로 쓰시면은 인공 눈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고 인공 눈물은 어떻게 보면 넣고 나서 잠깐 효과가 있는데 금방 또 다시 마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스스로 생성해내는 눈물을 좀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쓰시는 게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젊은 나이부터 써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책 볼 때 돋보기를 써야 해서 안과 갔더니 노안 수술을 권하는데 하는 게 더 이로울까요? 양쪽 시력은 1.2입니다. 엄청 좋으시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멀리 보는 시력은 굉장히 완벽하게 좋은 상태고요. 돋보기 써야 하는 게 불편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게 조금 고민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요즘 노안 수술이 백내장 수술을 기반으로 한 수술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상크미님이 지금 현재 나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굴절 이상 같은 것도 봐야 되고 현재 백내장 유무 같은 것도 봐서 노안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본인이 생활에서 얼마만큼 불편한지 본인의 동기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이제 상크미님한테 이렇게 감정이입이 막 되니까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시력은 좋아요. 네네. 근데 노안이니까 돋보기를 쓰는 게 불편해. 특히나 젊어 보이고 싶은데 멋진 사람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나이 든 티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백내장은 별로 없어.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라식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2000년도 20년 전에. 네. 지금 근데 옆에서 보면은 뭐 안구건조증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시력도 좋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라식을 전에 받으셨던 분의 경우에는 각막 형태가 얼마만큼 균일하게 잘 수술이 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칭을 잘 유지하도록 그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은 이제 백내장 수술을 기반으로 한 노안 수술을 했을 때 결과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제 조금 각막 형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거를 먼저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그 선생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기본으로 한이라는 단어를 문장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노안 수술이 각막에다 하는 노안 수술이 있고요. 렌즈가 백내장. 네, 근데 각막 내에 넣는 인레이라는 제일 앞에 있는 조직에다 넣는 인레이라는 그런 렌즈 타입의 임플란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는 본인 수정체를 제거하고 거기에 인공 수정체를 넣는데 그거를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써서 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막 수술과 수정체 수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라식은 각막에다 하는 수술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성공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노안 수술은 백내장 수술 수정체 수술이에요. 렌즈를? 네, 렌즈를 교체하고 다초점 렌즈를 교체해 주는 수술인데 각막에 수술하는 노안 수술을 각막 노안 수술을 예전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게 나왔었고 각막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투명하고
그런 어떤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닌 거예요. 라식이나 라섹은 하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에 무슨 임플란트, 각막 인레이라고 부르는 거를 넣기에는 좋은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 이제 투명해야 되는데 혼탁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영양분이 확산되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임플란트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수정체 수술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오고 렌즈 디자인이 좋아져서 결과가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요즘 노안 수술, 지금 상크미님께서 들으신 노안 수술도 백내장 수술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예전에 라식 하셨던 데는 두시고 이제 수정체 수술을 하게 되는데 모든 노안 수술이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도 마찬가지인데 얻는 게 있으면은 조금 잃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초점 렌즈의 경우에는 선명도가 다소 떨어지고 야간에 뭐 불빛 있는 데가 둥그렇게 퍼져 보인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적응을 하시는 경우에 본인 눈처럼 편하게 쓰실 수 있지만 적응을 힘들어 하신다거나 뭐 빛번짐이 심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단초점 렌즈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술했다가 다시요? 네네.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 적응 못 하시고 여러 가지 빛번짐이라든지 이제 부작용이죠, 일종의. 그런 거를 잘 극복하지 못하셔서 그래서 다시 단초점 렌즈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안 수술이 모든 사람을 위한 건 아니고 노안 수술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하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 선생님하고 방송 자꾸 하고 싶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김명준 원장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